이번 시간에는 우리 속성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시트창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설명해 보니까 신발 상품을 취급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써져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 테이블의 종류가 됐든 특징이 됐든 그런 설명 문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우리가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신발 상품을 취급합니다라고 우리가 설정해놨죠. 그때 이제 특정 테이블, 그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이블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이라는 테이블의 속성 창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이제 설명, 이곳에 이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텍스트요. 얘는 이제 테이블에 들어있는 필드 간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보통 다른 필드를 유효성 검사 규칙의 비교 대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만들 때 산술 연산이 됐든 비교 연산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해서 규칙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필드 속성에 유효성 검사 규칙 지정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얘는 반품 수량의 필드의 값이 판매 수량 필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 보게 되면 퇴사일이 입사일 필드보다 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유효성 검사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수량 곱하기 1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얘는 수량 곱하기 100한 거를 금액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는 거는 수량 곱하기 100한 값과 똑같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이런 규칙에 만약에 위배가 될 때 우리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는 곳에다가 위배될 때 그때 이제 표시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입력해 주면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제 어긋났을 때 이제 우리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텍스트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우리 유효성 검사 텍스트 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니까 필터하고 나왔죠. 필터는 이제 뭔가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필터라는 거는 우리 테이블에 들어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만 내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추출하는 기능을 보고 우리가 필터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산술 연산이 됐든 비교 연산이 됐든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홈에 정렬별 필터에 필터 적용 해제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필터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 필터에다가 판매 수량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그런 데이터만 나한테 보여줘요.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다. and 반품 수량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그렇게 추출해서 나한테 다 보여줘요. 해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데이터만 내가 뽑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정렬 기준하고 나오죠. 우리 데이터를 이제 표시할 때 그 정렬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필드를 지정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정렬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가 정렬 기준을 내가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름차 순으로 그렇게 정렬돼서 표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오름차 순 말고 내림차 순을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필드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DSC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정렬 기준을 여러 개 필드로 내가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쉼표로 구분해서 그렇게 입력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테이블에 기본키가 만약에 설정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본키가 설정된 필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입사일이다라고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오름차순이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DSC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필드를 내가 정렬 기준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쉼표를 찍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4번도 입사일도 뒤에 아무것도 없죠. DSC가 없죠. 그러면 4번하고 입사일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데이터 시트 이름 얘도 있고요. 그리고 하위 데이터 시트 확장도 있고 높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하위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하위 데이터 시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시트 내에 중첩된 그런 데이터 시트를 보고 우리가 하위 데이터 시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림으로 먼저 좀 보자고요. 얘가 이제 하위 데이터 시트 이름, 확장 높이 그런 것들 이제 설정했을 때요. 여기서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빼기로 나타나면서 하위 데이터 시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대 다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이 있을 때 1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위 데이터 시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위 데이터 시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다른 데이터 시트 내에 중첩된 그런 데이터 시트를 보고 얘기하더라. 1대 다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이 있을 때 1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을 열면 다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하위 데이터 시트로 그렇게 중첩돼서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요. 1에 해당하는 걸 열었을 때 그런 거예요. 열면 이제 다에 해당하는 1대 다관계에서 다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이 하위 데이터 시트로 그렇게 중첩돼서 표시가 된다. 그때 이제 하위 데이터 시트 이름이라는 이 속성을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그런 데이터베이스 있죠. 거기에 이제 포함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한 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위 데이터 시트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대 다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설정된 그런 테이블을 내가 지정하게 되면 관계가 설정된 그런 테이블을 지정하게 되면 하위 필드 연결 그 속성이랑 기본 필드 연결 이 속성에 두 테이블을 연결할 그런 필드가 표시가 되긴 되는데 만약에 표시가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할 그 필드 이름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데이터 시트 확장이라는 것도 있고 하위 데이터 시트 높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장을 내가 만약에 예라는 걸로 그렇게 설정하게 되면 우리 해당 데이터 시트를 열었을 때 그 하위 데이터 시트까지 전부 다 표시되게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게 하위 데이터 시트 확장을 예로 설정했을 때요. 그리고 하위 데이터 시트의 높이요. 높이도 우리가 세로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봤을 때 더하기 빼기 표시가 있었죠. 해서 우리가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하위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필드 연결, 기본 필드 연결이요. 얘는 말 그대로 상위 데이터 시트랑 하위 데이터 시트랑 서로 연결할 그 필드를 지정하는 곳이 우리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필드 연결이라는 게 있고 하위 필드 연결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본 필드다라고 하게 되면 1대 다관계에서 이제 1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에 필드 이름을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하위 필드 연결이다라고 하게 되면 1대 다관계에서 우리 다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필드 이름을 우리가 입력할 때 쓰는 곳이 우리 하위 필드 연결이요. 해서 상위 데이터 시트랑 하위 데이터 시트랑 어떤 필드로 연결되게 할 건지 그거 지정하는 건데 기본 필드라는 게 우리 1에 해당하는 그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필드다라고 하게 되면 1대 다관계에서 이제 다 쪽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에 필드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로드할 때 필터링, 로드할 때 정렬이요. 로드라는 게 불러오는 거죠. 해당 테이블을 불러올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터하고 정렬 기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설정한 그 필터, 그 정렬 기준을 해당 테이블을 불러올 때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곳이 우리 로드할 때 필터링, 로드할 때 정렬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었을 때 그때 이제 필터하고 정렬해서 우리가 설정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적용할지 말지 그 여부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해서 우리가 그 속성을 전부 다 예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었을 때 그 필터하고 그 정렬이 바로 적용돼서 그것들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우리가 테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속성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